사이다 무비튼. 내 이름은 진주. 혼자 살고 있는 28살의 회사원이다. 나는 내가 하는 일에 보람을 느끼며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열정을 다하고 있다. 또 아빠가 몸이 편찮으시기 때문에 엄마를 돕기 위해서 회사와 병원을 번갈아 왔다 갔다 하면서 한동안 정신없이 지내고 있지만, 나는 아무리 몸이 힘들어도 힘들다는 내색하지 않고 가족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아빠의 상태는 날로 악화됐고, 어느 날 회사에 있는데 병원에서 연락이 왔다. 아빠가 위급한 상황이란 말을 듣자마자 회사에서 곧바로 병원으로 달려갔다. 내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아빠는 이미 의식이 없었고, 아빠의 임종은 엄마와 둘이서 지켰다. 나는 2살 아래인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남동생은 벌써 결혼을 해서 가정이 있었고 처갓집 식구들과 같이 살아서 그런지 우리 집에는 거의 오지 않았다. 아빠가 입원해 있는 동안에도 일이 바쁘다면서 병문안조차 한 번도 안 와봤다. 동생 진상이는 아빠가 워낙 오냐오냐 기른 탓도 있지만 원래부터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맘대로인 성격이라 가족을 위하는 성격은 아니었다. 그래서 그런 건지 아빠가 아프다는데도 걱정 한마디 하는 걸 못 받고, 심지어 아빠가 보고 싶어 한다고 했는데도 나 병원 갈 시간 없다니까 라면서 얼굴 한번 비추려고 하지 않았다. 아빠는 그렇게 보고 싶어 하던 아들 얼굴 한번 못 보고 눈을 감고 말았다. 아빠의 장례식에서 동생과 오랜만에 보게 됐는데, 동생 부부가 나란히 참석하긴 했지만 아버지 장례식 상주가 돼서는 나 바빠서 빨리 가봐야 돼 라고 했다. 올케는 그동안 얼굴은커녕 전화 한 통 없었으면서 뻔뻔하게 너무 힘들었어요 라고 했다. 자그마치 상주인 동생은 장례식 와중에도 핸드폰이나 들여다보고 아니면 졸고 여전히 자기 멋대로였다. 결국 동생은 일이 있다면서 장례식 중간에 그냥 가버렸는데, 동생을 안 따라가고 혼자 남은 올케는 웬일로 장례식장에서 열심히 거들면서 틈만 나면 나와 엄마한테 잘 보이려고 했다. 제가 뭐 더 할 일 있어요? 괜찮다. 나랑 진주랑 둘이서 하면 된다. 어머님, 그러시지 마시고 저한테 맡기고 좀 쉬세요. 말은 고맙다만 올케는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며느리 노릇을 살뜰히하면서 이상할 정도로 파이팅이 넘쳐 보였다. 그 모습이 어딘가 불편했지만 어쨌든 며느리도 돕고 해서 아빠의 장례식을 무사히 마쳤다. 화장, 입관,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자 엄마는 긴장의 끈이 풀어졌는지 힘이 빠지고 초췌한 모습이었다. 오랜 시간 동반자로 살아온 남편을 잃은 허전함은 당사자만 아는 기분일 것이다. 혼자 있을 엄마가 걱정돼서 당분간은 엄마 집에서 출퇴근을 하기로 했다. 그런 엄마와 나를 연락도 없이 올케가 찾아온 건 장례식이 끝난 뒤 정확히 일주일 후였다. 갑자기 찾아온 올케는 장례식장에서 보여준 싹싹한 며느리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막무가내식으로 자기 주장을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냈다.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유산은 누가 얼마씩 받게 되는 거예요? 장례식 때 제가 얼마나 열일했는지 벌써 까먹지 않으셨죠? 저는 얼마 받아요? 유산이 다 해서 30억이라고 들었는데 맞아요? 유산? 네가 그걸 어떻게... 친척들이 하는 얘기 들었어요. 아무튼 이제 겨우 장례식 마무리됐고 유산 문제는 앞으로 차차 고민해볼 거니까 오늘은 그만 돌아가. 내가 장례식 때 얼마나 열일을 했는데! 올케는 장례식 때 열심히 도왔던 이유가 유산 때문이었다고 자기 입으로 강조하고 있는 셈이었고, 하도 어이가 없어서 뭐라고 대꾸할 말도 생각이 안 났다. 유산 문제는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으니까 그만 가보라고 하자 탐탁치 않은 얼굴을 하고 돌아갔다. 올케가 간 후 엄마와 둘이서 유산 상속 문제를 논의하고 있었는데 엄마한테서 내가 모르고 있던 사실을 듣게 됐다. 그건 아빠가 생전에 하던 사업이 실패해서 사실은 빚이 30억이라는 거였다. 그래서 그걸 갖고 나면 손에 남는 돈은 거의 없을 거란 얘기였다. 아빠의 자금 사정을 모두 알고 난 후에도 엄마와 나는 동생에게 말하지 않고 혼자서 아빠를 보필해왔다는 걸 알게 됐고, 나는 내 앞으로 올 재산을 모두 엄마에게 양도하기로 결정했다. 아빠가 자신의 여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된 후 변호사를 찾아가 유언장을 작성해뒀다는 사실도 엄마가 말해줬다. 엄마가 보여준 유언장에는
분명하게 동생 부부에게는 단 한 푼도 주지 않겠다고 적혀 있었다. 아빠의 투병 생활 동안 나와 엄마가 지극정성으로 돌봐준 것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이 적혀 있었는데 그걸 보는 순간 눈물이 앞을 가렸다. 엄마랑 논의한 끝에 유산을 어떻게 할지 결정했기 때문에 회사에서 짬짬이 틈을 내서 엄마와 둘이서 유산 상속 소송을 진행했다. 생각보다 처리가 수월하게 끝났고 엄마는 1억 정도 되는 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진주 네 덕에 엄마가 큰 걱정 하나 덜었다. 아빠가 남겨준 돈 아껴서 잘 쓸게. 그렇게 말하며 눈물을 글썽이는 엄마를 보면서 유언장을 남겨주신 아빠한테 고맙다는 인사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었다. 엄마 노후 문제에 대한 부담을 덜게 돼서 다행이다 하고 있을 때 다시 올케가 찾아왔고 유산 문제에 대해서 꼬치꼬치 캐물었다. 안녕하세요. 저 또 왔어요. 유산 문제 오늘은 들을 수 있죠? 어쩜 그렇게 연락도 없고 제가 안 오고 베길 수가 있어야죠. 올케, 도대체 왜 그렇게 유산에 목을 매는데? 솔직히 올케랑은 상관없는 거 아니야? 어머, 무슨 그런 망언을. 재산이 30억인데? 많이도 아니고 딱 우리 몫으로 10억 주세요. 그 돈 올인해서 집 지으려고 계약하고 오는 길이에요. 헉, 벌써 계약을? 네, 우리 꿈이 멋진 집에서 사는 거였는데 이게 다 아버님 덕분이에요. 정말 너무 감사해요. 투병 생활 중에 한 번도 병원에 오지 않았던 동생 부부가 유산은 이렇게 열심히 챙기려고 하다니 나와 엄마는 동시에 할 말을 잃고 말았다. 나는 상속 포기했어. 어머, 그걸 나더러 믿으라는 거예요? 거짓말. 30억을 포기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내 말은 듣지도 믿지도 않으려는 올케에게 유산의 상세 내역을 자세히 설명해야겠다 싶어서 서류를 보여주면서 설명을 해주자 올케의 얼굴은 점점 파랗게 질려갔다. 사업 실패, 빚이 30억? 그걸 지금 믿으라고요? 믿든 말든 아빠 입원해 계실 때 얼굴 한번 비춘 적 없었는데 이제 와서 그게 올케한테 뭔 상관이야? 그럼 진즉 말이나 하던가. 왜 은큼하게 숨겨서 남의 집 문제까지 꼬이게 만들어요? 난 집 지으라고 한 적도 없고 우리랑은 상관없는 일이야. 보다시피 줄 돈도 없고. 흥분해서 화를 내는 올케를 가까스로 돌려보냈더니 저녁엔 동생이 집으로 찾아왔다. 엄마, 누나,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아빠 재산이면 장남인 나한테 돌아오는 게 있어야 정상 아니냐고. 아버지 유언장 똑바로 봐. 진성이 부부한테는 한 푼도 주지 않는다. 이게 지금 말이 돼? 야, 됐고 내목 빨리 내놔. 빚이니 뭐니 하는 거 다 꾸며낸 말이잖아. 이 유언장은 아빠가 변호사 입회하에 정식으로 작성한 거야. 만약 불복하겠다면 재판을 걸던지 네가 알아서 해. 아빠가 보고 싶다는 말까지 전했는데도 코빼기 한번 안 비추더니 유산을 이렇게 애타게 찾아다니니? 정말 한심하다. 넌 이제 자식도 아니고 난 너 같은 아들 둔 적 없다. 부모 자식 연은 여기까지다. 나도 그럴래. 다들 너무 흥분한 것 같은데 유산 받는다고 좋아서 집 계약한 건 진짜지 내가 아니야. 난 아니라고. 그러니까 남은 유산에서 조금만 주면 안 될까? 오늘 끝내 그런 소리는 하지 말고. 너도 유언장 읽었잖아. 거기 쓰여있는 대로니까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치. 나와 엄마한테 절연 선언을 당한 동생은 불만 가득한 얼굴로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그 후 올케는 자기 멋대로 유산 받을 꿈에 부풀어 덜컥 집까지 계약한 문제로 동생과 부모님께 질타를 받았고 집에서 쫓겨났다. 올케가 집에서 쫓겨난 마당에 그 집에서 계속 살 수 없게 된 동생은 다시 엄마를 찾아왔는데 하지만 이번 일로 화가 난 엄마는 이미 동생과 절연하겠다고 선언한 상태였고 태평하게 집으로 온 동생을 엄마가 바로 쫓아내자 동생은 길거리를 헤매는 신세가. 결국 동생과 올케는 서로 공방을 벌이며 진흙탕 싸움 끝에 얼마 후 이혼했다. 분에 안 맞는 저택은 동생과 올케 공동 명의로 계약했기 때문에 둘이서 나란히 허덕이며 변제를 해야 했지만 두 사람이 그 집에서 사는 일은 없었다. 올케는 순식간에 거액의 빚을 지게 되자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을 해야 했고 이혼 후 2년 정도가 지나서 우연히 마주쳤는데 예전 모습은 도저히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해 있었다. 엄마는 아빠가 돌아가신 후 한동안 힘들어하셨지만 지금은 건강한 모습을 되찾으셨다. 나도 엄마 집에서 내 아파트로 다시 돌아왔고 일상이 회복됐다. 휴가가 생기면 엄마랑 둘이 여행도 가고 우리는 사이좋은 모녀다. 앞으로 고생하신 엄마를 위해 좋은 딸이 되어드리고 싶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